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수열에 이어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수학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한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매 문제마다 그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의 합을 구하고 또 최대값과 최소값 그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그러한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먼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숫자열이 있다고 할게요. 70, 80, 95, 75, 62 이와 같은 숫자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최대값은 요거죠. 95. 그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의 최소값이라 그러면 요거죠. 62. 그죠?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값 구하는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최대값을 구하고 비교하고 기억하기 위한 변수를 max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라고 할게요. 변수의 이름은 내 맘대로 짓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max라는 변수의 최대값을 기억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또는 뭐 가장 작은 수, 이런 걸 구하려면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max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값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이 max에 있는 값보다 새로운 값과 비교를 해서 새로운 값이 크다면 max에 저장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ax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가장 큰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max에 있는 값보다 새로운 값이 비교를 해서 더 크다면 max에 기억을 해두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max의 초기값은 0으로 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max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숫자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이 max에 있는 값보다 비교하는 새로운 값이 어때요? 더 크죠? 그럴 때 max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그럴 때.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max에 있는 값보다 크면, 그러니까 max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새로운 n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값과 비교해서 max에 있는 값보다 새로운 값이 더 크다면 그때 이 값을 max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0이 있었는데 70이 더 크니까 70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수하고 또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역시 어때요? 새로운 값이 더 크죠? 그러면 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max의 값은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크죠? 그러면 이 새로운 값을 max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95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엔 max가 더 크죠? 이러면 기억시켜주면 안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62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역시 max에 있는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x에 있는 값과 새로운 값들과 비교를 해서 max의 값보다 새로운 값이 더 크다면 max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수행하고 나면 이 max에는 어때요? 가장 큰 값이 기억이 되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max에 있는 값과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max에 있는 값과 새로운 값을 n이라고 한다면 max에 있는 값보다 새로운 값이 더 크다면 그때 max의 내용을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값을.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번에는 최소값을 기억하고 하는 변수를 민이라고 할게요. 미니멈. 뭐 변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자, 그래서 미니멈에 있는 값과 새로운 값과 비교를 해서 새로운 값이 작으면 미니멈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니멈에 있는 값과 이번에는 작으면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최소값은 새로운 값을 n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이 새로운 값이 더 작으면이에요. 작으면 자, 맥스를 구할 때는 어땠어요? 맥스에 있는 값보다 n이 더 크면 기억을 시켜줬죠. 미니멈 최소값을 구할 때는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n이 더 작으면 기억을 시켜주자고요. 작으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미니멈의 초기값은 100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70과 미니멈을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요? 이 미니멈에 있는 값이 100이고 새로운 값은 70이네.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자, 그러면 70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0과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어때요? 미니멈에 있는 게 더 작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유지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5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역시 얘가 더 작죠. 미니멈이. 그럼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죠. 75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역시 얘가 더 작죠. 미니멈에 있는 값이. 계속 유지하고요. 자, 62하고 비교를 했더니 어때요? 62가 더 작네요. 그럼 어때요? 이때 62 값을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니멈이 6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니멈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최대값은 어떻게 했어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면 맥스 값과 새로운 값하고 비교해서 맥스에 있는 값보다 새로운 값이 더 크면 기억을 시켜주는 거였고, 자,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 한다면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이 새로운 값이 더 작으면 기억을 시켜줬다 이거죠.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맥스의 초기값 또는 미니멈의 초기값을 각각 맥스는 0으로 미니멈은 100으로 주는데 굳이 이렇게 0과 100으로 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스의 값을 0으로 주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맥스 값과 숫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숫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교를 할 때 일단 이 맥스라고 하는 변수의 첫 번째 값, 얘가 일단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야 그 다음 수하고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과정이 맥스와 숫자를 비교하고 맥스와 숫자를 비교하고 맥스와 숫자를 비교를 하는데 일단 이 둘 중에 큰 값이 여기 들어가져 있어야 그 다음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무조건 맥스의 변수에 넣기 위해서 이 맥스의 초기값을 0으로 해요. 알았어요? 맥스의 초기값을 0으로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값을 무조건 여기다 넣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그런다면 맥스의 초기값이 0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이 중에 있는 값보다 가장 적은 값이면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떤 값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0 또는 요거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99 뭐 999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을 무조건 기억하기 위해서 맥스의 초기값은 이와 같이 주더라 이거죠. 그럼 반대로 미니멈은 왜 100으로 주느냐?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기억을 시켜주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무조건 미니멈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들보다 무조건 큰 값이면 돼요. 알았어요? 무조건 큰 값. 무조건 큰 값으로 미니멈의 초기값을 주어야만 이 어떤 수든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값도 당연히 이 미니멈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맥스의 초기값을 이와 같이 주고 미니멈의 초기값을 이와 같이 주는 이유는 맥스 또는 미니멈의 첫 번째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맥스의 초기값은 0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뭐 마이너스 999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미니멈의 초기값은 뭐 100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뭐 큰 수 999. 그러니까 세 자리 중에서 가장 큰 수, 두 자리 중에 가장 큰 수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값을 줘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값을 기억시켜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 자, 다시 정리하면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스 값보다 더 크면 기억시켜 주고요. 미니멈을 최소값을 구할 때는 미니멈보다 더 작으면 기억시켜 준다라는 거. 요거. 알겠죠? 요 내용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요.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과 평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고 또 최소값을 구해요. 10개의 성적 중에서.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스코어는 입력받은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CNT라고 하는 것은 입력받은 성적의 개수. 자, 문제가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 많은가 봐요. 더 많은데 그 중에서 10개만 입력을 받겠대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합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 둘 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맥스는 최대값을 기억하는 변수, 그 다음에 미니멈은 최소값을 기억하는 변수고 썸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AVG. 자, 요거는 최대값, 최소값의 평균을 구하는, 평균을 기억하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10개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그 10개 중에서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하고 그 다음 평균 구하는 그런 순서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를 입력을 받겠다 이거죠. 10개를 입력을 받아서, 자,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기억하는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시작해서, 자, 맥스의 초기값을 0으로 주고요. 0. 그 다음에 미니멈의 초기값은 100으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값을 미니멈이나 맥스에 일단 기억시켜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그 다음 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미니멈에는 작은 값, 맥스에는 큰 값이 기억이 되고 하니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미니멈의 초기값은 100으로 맥스의 초기값은 0으로 줬네요. 자, 그 다음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합계 구할 건데, 자, 요거 0으로 초기값을 줬고, 그 다음에 CNT라고 하는 변수. 자, 이 변수의 역할이 성적의 개수를 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10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가지고 하겠다 그랬잖아요. 10개만.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입력받는 게 몇 번 입력받는지 그 입력받은 성적의 개수를 세어주는 거예요. 세어주는 거. 카운트 변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CNT가 9보다 크냐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CNT가 0이기 때문에 어때요?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CNT는 CNT 플러스 1 해서 여기가 1이 됐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코어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요거 입력받았다고 할게요. 알았죠? 자, 70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스코어하고 미니멈하고 비교를 해요. 자, 미니멈에는 지금 100이 들어있고, 그 다음 맥스에는 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값하고 미니멈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스코어 값이 미니멈보다 작으면,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스코어가 더 작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니멈에 스코어를 대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미니멈은 초기값이 100이고 여기는 70이고 하니까 작으니까 70이 기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미니멈하고 비교했다고 해서 이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비교만 해서 그 값을 기억을 시켜준 것 뿐이지 이 값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맥스하고 또 비교를 해봐요. 서로. 그래서 비교해서 맥스보다 스코어가 더 크다면, 이번엔 더 크다면, 자, 앞에서는 작으면 기억을 해준 거고, 크다면 맥스의 스코어를 기억을 시켜줘라 이거죠. 자, 맥스는 지금 현재 0이고요. 자, 새로운 값은 70이죠? 스코어는. 그래서 더 크니까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NT가 9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CNT는 지금 1밖에 안 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CNT는 CNT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자, 여기 70이 있었죠. 각각.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코어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요? 두 번째 값 요거를 입력을 받은 거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스코어하고 입력받은 요거 스코어하고 미니멈하고 비교해서 작으면 작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면 어떻게 그냥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스코어하고 80하고 맥스하고 비교해봐요.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는 맥스보다 더 크네.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코어를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맥스에. 자, 그러면 여기는 8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CNT가 9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CNT는 지금 현재 2까지만 증가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래서 더 큰 게 아니니까 놓이니까 내려오고 그 다음에 CNT는 CNT 플러스 1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스코어를 입력을 받아요. 됐죠? 자, 여기는 70이 있었고 여기는 80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은 다음에 스코어하고 미니멈하고 비교했는데 어때요? 이 미니멈이 더 작으니까 어때요? 그냥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코어가 더 크죠? 맥스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95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10개. 성적 10개. 그러면 이 지금 반복하는 거 이거를 누가 10개인지 20개인지 5개인지 이거를 뭐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복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게 있죠. 뭐? CNT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CNT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입력을 받을 때 그때 CNT 값이 1이에요. 세워주는 거죠. 이 CNT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입력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받을 때 세 번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입력받을 때 네 번째다. 그 다음 거는 다섯 번째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CNT 값이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워주는 숫자도 어때요? 규칙적으로 어때요? 플러스 1씩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기 위한 식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CNT는 CNT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력받을 때마다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반복하면서 CNT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증가하는 게 이게 10개의 성적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나씩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0개니까 그러면 여기 9가 아니라 10으로 돼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CNT는 CNT 플러스 1에서 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코어 입력받아요. 그러면 8번째 숫자를 입력받는 거죠. 8번째. 그죠? 입력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과 비교하고 맥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뭐 미니멈보다 작으면 기억하면 되고 맥스보다 크면 기억하면 되고 아니면 건너뛰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CNT가 9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서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9번째 숫자를 입력받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고 각각. 그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CNT가 9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9와 같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CNT는 CNT 플러스 1을 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이제 10번째 값을 입력받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 다음에 물어보네요. CNT가 9보다 크냐? 그렇죠. 크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자, 우리 어때요? 10번째까지 했죠? 그러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한다면 또 내려오겠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데 괄호가 있다라고 해서 10번째니까 그러면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10개를 다 비교해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놓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서 어때요? 최소값하고 최대값에 대한 합계 구하고요. 썸.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평균.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합계 구했던 값을 나누는데, 이 나눌 때 썼던 게 자료가 두 개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죠. 자료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개에 대한 5개의 합계를 구해서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5개에 대한 평균 구하는 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눌 때 2로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합계, 그리고 평균 출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에서 뭐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최소값 구할 때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기억을 시켜주는지, 최대값 비교하는 방법, 언제 기억을 시켜주는지 요거 알아두시고 CNT의 역할이 뭔지 요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CNT는 입력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데 그 증가시키는 게 결국은 세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카운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동안 최대값, 최소값하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는 자, 배열을 이용을 하네요. 자, 배열 A에 기억되어 있는 30, 24, 71, 41, 43, 86, 70. 자, 요것들을 읽어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합계, 평균을 구하는 순서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 중에서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계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한 거고, 여기서 평균은 이 숫자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처리 조건을 보니까, 자, A7.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배열 그랬는데, 자, 이와 같이 배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7개 자료를 배열 A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시켜놓고 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아셨죠? 자, 맥스는 최대값을, 미니멈은 최소값을 저장하는 변수고, 썸은 합계, 그 다음에 AVG가 있는데 이거는 평균, 에버리지, 그 다음에 I는 카운터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열의 이 위치 있잖아요. 요거 위치, 요거를 우리가 첨자라고도 한다 그랬죠? 첨자, 배열의 첨자, 배열의 위치, 그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로 I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처리 조건 받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알고리즘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알고리즘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열에, 이와 같이 배열에 A라고 하는 배열에 숫자들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놓고, 이 중에서 최대값 구하고요. 이 중에서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 전체 숫자들의 합계, 그 다음에 이 전체 숫자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맥스하고 미니멈이 있는데, 자, 요거는 최대값을, 자, 미니멈은 최소값을 기억하는 변수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지금 자료가
이 숫자 자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배열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위치를 써줘야 돼요. 비교할 때.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자,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맥스와 A 첫 번째와 비교를 해봐요. A 첫 번째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30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배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자, 맥스에 있는 것보다 A 첫 번째가 더 크다. 그러면 맥스의 기억을 시켜주게 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맥스의 초기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30이 당연히 크니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비교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맥스와 A 두 번째 비교해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A 세 번째 비교해라. 그 다음에 A 네 번째, 그래서 나중에 A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비교해라.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 배열의 위치 나타내는 이 첨자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변하니까, 규칙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면서 변하니까, 요거를 i라고 하는 변수로 나타내자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함축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i는 이 배열의 첨자를 나타내는데,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하나씩 증가되게 하고, max와 a의 i 번째를 비교를 해라 라고 해주면 얘네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 배열하고 비교할 때, 배열을 이용을 할 때 요거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의 첨자가 변하는데 이 변하는 거를 어떤 변수를 썼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비교하는 게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각각 비교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축하기 위해서 이 첨자를 i라고 한다면 i는 하나씩 증가하게 하고, 그리고 함축해서 max와 a i 번째를 비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미니멈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멈도 어떻게 해요? 미니멈과 일단은 이렇게 A 첫 번째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비교하고, 세 번째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 과정을 쭉 써보면, 이렇게 A 일곱 번째까지 비교를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어때요? 이 첨자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i라고 하고,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나씩 증가하니까 이 첨자가,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함축해서 나타내자 그러면, 미니멈하고 AI하고 비교하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배열을 이용을 할 때 이 비교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산하는 내용이라든지 할 때 이 배열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첨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첨자를 지정하는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그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알았어요? 문제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는, 근데 이거는 뭐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변수가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수식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자, 맥스의 초기값을 0으로, 미니멈의 초기값을 100으로. 자, 여기 0으로, 그 다음에 미니멈은 100으로. 각각 이렇게 초기값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i. 자,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리 조건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배열의 인덱스, 첨자로 사용할 변수예요.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변수,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변수 각각 이렇게 0으로 초기값을 줬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빈칸이 나왔죠. 자, 그러면 약간 뭐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하는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i는 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서,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반복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평균 구하는 거죠, 이게. 그죠? 평균 구하고 뭐 출력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끝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처음 시작했으니까 일단 반복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할게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와
맥스와 뭐하고 비교해서 맥스보다 뭐가 더 크면 이쪽으로 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맥스와 뭐를 비교를 해서 맥스보다 뭐가 더 크면 맥스에 AI를 넣네요. 그죠? 그러면 맥스에 AI를 넣었단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비교할 때 A의 I하고 비교를 했단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맥스에다 AI를 넣, 자, 이렇게 얘 첫 번째하고 A의 첫 번째하고 맥스하고 비교했는데 A 첫 번째 값을 여기다 넣었단 얘기는 A 첫 번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I라고 하는 변수로 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단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AI가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건너뛰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거죠. 민과 AI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과 AI하고 비교해서 민보다 AI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아까 맥스하고 AI하고 비교해서 맥스보다 AI가 더 크면 이렇게 기억했듯이 여기서는 민과 AI하고 비교해서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AI가 더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니멈의 기억을 시켜주게 하는 거죠. 미니멈의 뭐를? AI 값을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건너뛰고, 자, 이렇게, 아니면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고. 자, 그런 다음에 썸은 그랬는데, 이 썸에는요, 자, 이 썸이라는 변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기억이 되든, 또는 여기에 기억이 되든, 또는 기억이 되지 않든, 전체 이 숫자들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썸에 누적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전체 수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누적을 하는데, 그러면 썸의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합계 구하는 거. 썸은 썸 플러스 지금 비교했던 애들이 뭐예요? 뭐하고 비교했어? AI라고 하는 수들과 비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더할 때도 AI 값을 더해라. 이렇게 써주는 거죠. AI 값을. 알았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이 배열의 첨자인 요거 어때요? 계속해서 이거 보세요. 이 첨자 요거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가하는 부분이 즉 배열의 첨자 i가 증가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채워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이 배열의 첨자였던 요거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가하는 부분, 즉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밖에 들어갈 곳이 없더라. 여기는 비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한 거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때요? 맥스와 AI하고 비교해서 맥스보다 AI가 더 크다면 기억을 시켜준 거고 아니면 건너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니멈과 AI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미니멈보다 AI가 작으면 어떻게? 미니멈에 AI를 기억시켜준 거고요. 아니면 건너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전체 수를 다 더해야 하기 때문에 썸은 썸 플러스 AI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요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쭉. 언제까지? 자, A의 7번째 얘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A 7번째까지 한 다음에 이제 빠져나올 건데, 그러면, 자, I가 그러면 7까지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7이 되면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6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6번째 거하고 비교하고
미니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썸에도 여섯 번째 값을 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에서 7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7이냐? 여기가 만약에 7이라면 현재 i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거 요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i가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8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와서 i가 7일 때 일곱 번째 거 비교하고 일곱 번째 거 합 구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i 플러스 1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8이냐?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오는,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까지 우리 다 했잖아요. 합계 구하고 비교하고 해서 최대값 들어가져 있을 거고 최소값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됐어요? 자, 여기로 나올 때 i가 몇일 때? 8일 때 지금 나온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자, 와놓고 보니까 i는 뭐 하고 있는데 요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평균 구하네요. 평균은 썸 값을 i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뭐예요? i. 배열의 첨자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지금 자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i 값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가 일곱 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썸을 7로 나눠야 한단 말이에요. 자료가 7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올 때 i가 어떻게 됐죠? 8일 때 이쪽으로 왔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i가 8이냐? 그래서 yes 그래서 왔으니까 i가 8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이렇게 내려오면 썸을 8로 나눠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료는 7개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8로 나누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i는 i-1에서 i 값을 하나 빼서 7이 되게 한 거죠. 그래 놓고 7로 나눈 겁니다.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맥스와 최소값, 미니멈, 그 다음에 썸, 평균 출력하고 종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과정. 자, 요 과정.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응용해서 나오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제시된 그림은 n개의 정수, 자, 1 이상 만 미만,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순서도이네요. 자, 일단 문제가 여기는 n개, 딱 몇 개라고 주어지지 않았어요. n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구한 걔네들 뺀 나머지 값들에 대한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최대값은 86, 최소값은 4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뺀, 그러니까 전체 값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얘네들을 뺀 나머지 값들에 대한 평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합계, 전체 합계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빼면 그러면 전체가 여기서는 7개였으니까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5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되고요. 그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전체 합계해서, 그러니까 매번 합계는 구해요. 다 모두 전체를 더해서 그 중에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나눌 때는 전체가 7개였다면 5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뺀 5로 나눠져서 평균을 구하자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7개로 한 거지 문제에서는 n개라고 했으니까 몇 개일지는 몰라요. 알겠죠?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몇 개일지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처리 조건을 보니까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JUM, 점. 그래서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HAP, 합. 이거는 이제 점수를 누적하는 변수. 누적. 그 다음에 이제 P는 입력받는 자료를 카운트하는 변수. 그러니까 문제가 N개라고 했으니까 그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 몇 개를 비교하고 하는지 그거를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니멈,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받는 자료의 총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이 7이다. 그러면 이제 7개를 입력받는 거고요. 뭐 n이 5다. 그러면 5개를 입력받는 거고요. 알겠죠? 단 n은 3 이상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고리즘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드린데, 자, 문제에서 n이 즉 숫자가 자료가 몇 개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7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n이 7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7개의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HAP 요거는 전체 자료들에 대한 합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max는 최대값, 미니멈은 최소값을 구하는 변수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먼저 구해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 맥스에 있는 값보다 크다면 기억을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려면 맥스와 미니멈의 초기값이 각각 어떻게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1부터 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부터 만 미만이니까 이 범위의 숫자들보다 크거나 작은 값으로 초기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맥스의 초기값은 0으로 준 거고요. 미니멈의 초기값은 만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만 미만이면 만보다 작단 얘기예요. 이하는 만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미만 그러면 만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9,999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미니멈의 초기값은 만으로 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니까 맥스 값보다 크죠? 그러면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니멈에 있는 값하고도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작죠? 그러면 기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각각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합에는 총점을 구해주게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24하고도 비교를 해서 맥스보다 크냐? 아니죠. 그 다음에 미니멈보다는 작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2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4 더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71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냐? 크죠? 그럼 71 기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는 그래도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더해주는 거죠. 71.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0이라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크냐? 아니죠. 작냐?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기는 여긴 더해줘야 되죠. 41 계속. 됐죠? 자, 그 다음에 43하고도 비교를 해보죠. 크냐? 아니죠. 그 다음에 작냐? 미니멈하고는 작냐? 아니죠. 그 다음에 합에는 일단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합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86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크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8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보다는 작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6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0 비교를 해보는 거죠. 크냐? 아니죠. 그 다음에 미니멈보다 작냐? 아니죠. 됐어요? 그래 놓고 여기 70 여기 더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최대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구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합계 구한 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값 구했던 거 최대값만큼 빼주고 최소값만큼도 빼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합계에서 이제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균은 평균은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뺐기 때문에 합
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뺀 합계가 들어있을 거고, 그거를 지금 자료가 7개인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을 뺐으니까 어때요? 5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9개였다면, 또는 10개였다면, 어떻게 써줘야 돼? 여기를 5라고, 항상 5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숫자가 이 n값보다 항상 어때요? 최대값, 최소값 2개를 뺀 만큼 2가 작은 건 작죠? 이 n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합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 돼요? 자료가 7개면 5로 나눠야 되고, 자료가 10개라면 8로 최대값, 최소값을 뺀 나머지니까 8로 나눠야 되고 하니까 입력받은 n값보다 항상 2개가 적은 값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왜 2를 뺐어요? 최대값, 최소값 수를 빼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 왜? 입력받은 숫자를 몇 개인지 정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합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변수.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자,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n을 7이라고 한다면 7개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고 입력받고 비교하고 더하고 입력받고 비교하고 더하고 하는 거를 n이 7이라면 7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세워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워주는 역할을 P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입력을 받고 합구하고 비교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입력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다. 그러면 얘 합, 그 다음에 비교. 또 하나 입력받았어? 그러면 얘 세 번째다. 그 다음에 합,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입력받았어?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다. 이렇게 세워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세워주는 거. 그걸 뭐로 하자면 P로 하자 이거죠. P.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입력받고 합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하는 거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합구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는 결국 n만큼 해야 돼. n만큼. 즉 P가 n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P가 n이 될 때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이 7이라면 이 P가 7까지 갈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7번을 입력받고 합구하고 평균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n이 5라면 P는 그러면 5번째까지만 입력받고 합구하고 평균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입력받고 합구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는 이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합은 0, AVG 0, P 0. P의 역할이 뭔지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입력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뭐는 0, 뭐는 만 그랬는데 자, 여기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input n. 이게 뭐를 입력받은 거예요? 요거 내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이 숫자를 입력받은 거예요. n. 그러니까 여기가 7인지 5인지 10인지 여기에 따라서 입력받는 숫자, 합구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n을 7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7개를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input 점 이건 뭐예요? 이제 점수를 입력받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이게 세워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숫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합은 합 플러스 점에서 이 값을 누적시켜주는 겁니다. 합계에다. 그 다음에 3번 만났는데, 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맥스의 기억을 하네요. 뭐를? 그러면 이 맥스와 이 부분은 맥스와 비교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미니멈과 비교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미니멈하고 점하고 비교했네. 점수 입력받은 거. 그래서 만약에 작다면 미니멈의 점수를 기억해 주네. 그러면 이거를
자, 요것도 역시 맥스에서 똑같은 형태로 비교하고 기억을 시켜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려면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맥스와 점수. 자, 요걸 보고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을 할 때는 이제 맥스보다 점수가 커야 되니까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려면, 또 여기서도 이렇게 비교하려면, 미니멈에 대한, 맥스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위에 없었죠? 여기 빈칸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겠더라. 최대값은 가장 작은 값으로, 최소값은 가장 큰 값으로 초기값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4번은 이제 맥스보다 미니 더 크면 기억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맥스, 미니멈 초기값을 이렇게 준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맥스하고 점하고 비교해서 맥스보다 점이 더 크다면, 점수가 더 크다면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미니멈하고도 비교해서 미니멈과 점수하고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점수가 더 작으면 기억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비교하네요. 자, 그래서 yes이면 반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거 입력받아서 합계 구하고 비교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요. 자, n이 7이면 7번을 반복해야 되고요. n이 5면 5번을 반복해야 되고요. n이 10이라면 10번을 반복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n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7이라 그러면 7번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7번은 그 숫자를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P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는 첫 번째 숫자다. 요거는 두 번째 숫자다. 요거는 세 번째 숫자다. 요거는 네 번째 숫자다. 해서 P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잖아요. P는 P 플러스 1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P하고 N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P가 N만큼 가는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P 값이 N만큼 되는 동안.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yes일 때 반복해야 되니까, 자, P하고 N하고 비교를 했을 때, P는 지금 적은 값, 1부터 N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es일 때 반복하게 하려면, P가 N보다 작으면, 이 N은 예를 들어서 7이고, 얘는 1부터 가잖아요. 1부터. 그러니까 이 N보다 P가 저 작잖아요. 그래서 yes일 때 반복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등호를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7이다 하면 자, 가령 이래서 반복을 해서 P는 P 플러스 2를 해서 여기가 6이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거 입력받았죠? 여섯 번째 거 입력받아서 여섯 번째 거 합계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니까 작으니까 또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입력 받고 하는데 그게 이제 7번째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거에 합구하고, 그 다음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P가 7이니까 어때요? 작냐라 근데 아니죠? 그러면 건너뛰는데, 그럼 어때? 7번째 했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뭐라고 쓰느냐? P가 N보다 작냐? 이렇게 결국 써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요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몇 개를 입력을 해라. 주어지지 않았어요. N개요, 그냥. 그러니까 이 N이 몇인지 몰라요. 이것도 입력받는 거예요. 됐죠?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렇게 나와서, 자, 합에서 맥스 값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 구했던 걸 뺍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구합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합을 자, 자료의 개수 P 또는 N 이걸로 나눠요? 아니죠. 최대값, 최소값 이 두 개만큼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빼기 2 한 값으로 나눠줘야 되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응용이 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기출문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제시된 그림은 10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정수의 평균을 구하는 그러한 순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9개 10개 중에서 최대값을 뺐으니까 9개겠죠. 9개 정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평균 구하려면 합계도 구해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대값을 뺀 나머지 9개 점수에 대한 평균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처리 조건은 뭘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NUM. 자, 요거는 입력받는 양의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고, 그 다음에 i와 j가 있는데 이게 제어 변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max,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요와 같이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시작해서, 자, sum,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i와 j는 제어 변수라고만 알려줬는데 일단 1로 이렇게 각각 값을 주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NUM 점수를 입력받아요. 정수. 수를 이게 입력 기호예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그래 놓고 AI 자, 배열을 이용을 했군요. 배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개의 점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배열에 자, 수를 입력을 받아서 하나씩 배열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i가 1이기 때문에 I 그러면 여기가 A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A 첫 번째에다 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 놓고 i가 10이냐? i는 지금 1이었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서 i는 i 플러스 1을 하면서 또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자, i가 이제 2가 됐죠. 여기 1에서. 그래 놓고 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AI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A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에다 수를 넣고 입력 받아 놓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i가 10이냐 그래서 아니니까 또 i를 하나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A라는 10개의 배열에 10개의 수를 이렇게 입력받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열에 수를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배열에 수를 임의의 수들을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서 자, 다 저장을 해서 i가 10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10개까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max와 sum이 있는데 거기에 a 첫 번째 값을 무조건 넣네요. 자, 그러니까 max하고 sum이 있는데 여기에 a 첫 번째 값이 30이거든요. 그래서 30을 이렇게 무조건 넣네요. 됐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첫 번째 값을 무조건 넣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넣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max의 초기 값을 뭐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적은 값으로 주고 첫 번째 값하고 비교해서 이 가장 적은 값으로 max의 초기 값을 주는 이유가 첫 번째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첫 번째 값과 비교해서 max에 무조건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적은 값으로 초기 값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교해서 넣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색다르게 그냥 무조건 a 첫 번째 값을 max에 넣은 거예요. 그냥. 자, sum에도 첫 번째 값을 넣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결국 비교는 두 번째부터 이루어지겠죠. 됐죠? 자, 요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번은 10이냐? 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j라고 하는 변수가 또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니까 j는 1이라고 하는 초기값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을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2가 되겠죠. 여기 j가 1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 보니까 sum은, 이 sum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합계 구할 건데, sum은에서 a, j번째를 sum에다 더해지는 과정이겠죠. a, j번째를 더하고 또 밑에서 보니까 a, j번째와 max하고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하는데, 아하, 이건 이겁니다. 뭐냐면, 배열에, 입력받은 수를 배열에 넣을 때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썸에다는 더해주고 하는데, 이 비교하는 거 과정은 j라는 변수를 썼네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i가 10까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i는 그냥 그대로 두고 또 다른 j라는 변수를 썼네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 과정 반복할 때, 자, 여기는 이 비교하고 합계 구하고 할 때는 j라는 변수를 썼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j는 여기 처음에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j는 j 플러스 1을 하면 2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a 두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값 30은 들어있을 테고, 넣었잖아요, 여기서 인위적으로. 그죠? 맥스에도 30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j가 지금 2니까 a의 두 번째 값을 썸에다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a의 두 번째, j가 2니까 두 번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2번에 들어갈 거는 썸은 합계 구하는 식이죠. 썸은 썸 플러스 aj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j와 max하고 비교해서 max보다 aj가 더 크다 하면 그러면 max에다 뭘 기억을 해야 돼요? 얘하고 비교해서 max보다 aj가 크다면 그러면 max의 aj 값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aj 값 여기 30이 있고 그랬는데 얘랑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얘를 기억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건너뛰는 거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갑니다. 좀 여기는 아직 뭔지 몰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j는 j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j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값을 가지고 썸에 누적을 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j는 j 플러스 1이라면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 것을 가져와서 합계 구하고 또 비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x보다 크면 기억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반복하는 걸 언제까지 이 반복하는 동안 합계 구하고 그 다음에 max와 비교하고 하는 거는 뭘로? j라는 변수를 쓰고 있잖아요. j를 그래서 j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할 때마다 j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j라는 변수를 가지고 합계도 구하게 하고 비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j가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이제 고만하게 하게 하는 조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는 합계 구하는 거고 이건 비교하는 거고 이 반복하는 동안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이 j잖아요, j.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수를 가지고 조건문을 따지는 게 일반 형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j하고 비교를 해야겠더라 이거죠. j. 그래서 j가 10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데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j는 j 플러스 1에서 9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9번째 합계 구하고 9번째 비교하고 다 올라갑니다. j가 10이냐? 아니니까 j는 j 플러스 1 하면 10이 되죠. 그럼 10번째 거 합계 구하고 10번째 거 이제 최대값하고 비교해서 크다면 기억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j가 10이냐? 10번째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은 그랬는데, 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썸은.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무조건 합계를 구하는, 반복하면서 무조건 합계를 구해줬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썸은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이제 평균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평균은 전체 이 썸 중에서 최대값은 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4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전체 구했던 여기 썸에서 최대값을 빼주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 썸을 이제 10개 중에서 맥스값을 뺐으니까 9가 되겠죠.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썸을 9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어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쪽으로 나올 때 합계값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 합계값에서 최대값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면서 최대값을, 썸값을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수정할 게 뭐밖에 없어요. 전체 썸에서 맥스 값을 빼는 그런 과정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 그 밑에서 평균은 썸에서 최대값을 뺀 개수, 즉 9로 나눠서 평균 구하고 평균 출력하고 끝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때 하셨어요? 자, 요 문제에서 좀 특이한 상이라고 하면, 자, 입력하는 과정, 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입력하는 과정은 i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이제 하나씩 증가하면서 입력했던 거, 저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서 비교할 때는 j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는 풀이가 된 거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는, 자, 다음 제시된 그림은 배열 아래에 저장된, 자, 이러한 숫자들. 자, 이러한 숫자들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순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해라. 즉, 정렬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R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거기에 숫자들이 27, 63, 뭐 44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숫자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부터 갈수록 큰 수로 나열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 배열에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해요.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이 얼마예요? 18이죠. 됐죠? 그래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해서 찾아서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뺀 나머지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해요. 찾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값이 얼마예요? 27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수를 찾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44죠? 그죠? 또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고 해서 매번마다 이렇게 가장 적은 수를 찾아서 출력하고 나면 이게 바로 작은 수부터 갈수록 커지게 나열하는 오름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정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을 구한 순서대로 출력해 줌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조건을 보니까 i와 j라는 변수가 있는데 i는 검색 회전수가 저장이 되는 변수고 j는 배열의 인덱스, 배열의 첨자란 얘기죠. 배열의 첨자. 자, 그 다음에 min, 미니멈, 이건 최소값이 저장이 되는 변수고, 자, 여기 PO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POS라고 하는 변수는 최소값이 저장이 되는 배열의 인덱스래요.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가 아니라 단순한 배열의 인덱스는 J가 할 거고요. 최소값이 저장이 되는 배열의 인덱스. 그러니까 가장 적은 값이 있는 곳의 위치.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작은 수의 위치. 쉽게 얘기하자면. 알겠죠? 그게 POS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할 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배열의 인덱스 첨자는 0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1번지, 배열의 1번지, 2번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0번지부터 시작한대요. 혼동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0번지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는 8개니까 0번지부터 해서 배열의 7번째, 7번지까지. 그러니까 총 숫자는 8개예요. 0부터 하니까 배열의 아래 7, 7번지까지 저장이 된 거죠. 됐죠?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 문제고요. 출제되었던 본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R이라는 배열에 숫자 8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번지부터 해서 7번지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PO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POS라고 하는 변수는 금방 뭐라고 했어요? 최소값의 이 배열인데, 그러니까 즉 가장 적은 값의 위치가 저장이 되는 변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값은 적으니까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이 될 때마다 그 위치 있죠? 최소값의 위치, 그거를 POS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배열의 위치, 이 위치, 값은 미니멈에, 위치는 POS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했더니 어때요? 여긴 63이고 27이니까 얘가 더 작죠?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해봐요. 얘가 더 작죠? 건너뛰어요. 이렇게 비교해봐요. 얘가 더 작죠? 건너뛰어요. 이렇게 비교해봐요. 미니멈이 더 작죠? 건너뛰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요거가 작네? 그러면 그때 미니멈 값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미니멈 값이 있던, 이 값도 있던 위치 있잖아요. 이거 위치, 그 위치를 POS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어때요? 미니멈이 작죠?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요. 미니멈이 작죠? 건너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회전이 끝나면서 전체 중에서 가장 적은 값 구해진 거죠. 그러면서 가장 적은 값을 출력을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회전을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회전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비교해요. 자, 작으니까 기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비교할 때는 매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전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18은 나왔고요. 알았죠? 가장 적은 값.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해요. 아니고 작네? 그러면 또 18이 저장이 돼요. 됐어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교가 아니고. 그러면 또 출력하면 또 18이 나오죠, 또.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아까 1회전일 때 가장 적은 값 18이 미니멈에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위치, 배열의 위치, 요걸 여기다 기억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회전에는 얘가 적은 값이 되지 않도록 이 POS가 저장이 됐던, 즉 아래 다섯 번째 값에다 100을 인위적으로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는 얘가 작은 값으로 인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1회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회전은 비교해서 얘가 여기 미니멈에 또 이제 가장 큰 값으로 또 초기화 값이 되겠죠. 그러면 비교해서 작으니까 들고, 그 다음에 그때 위치 저장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아니고 작지 않고 여기도 작지 않잖아요. 이제 그리고 작지 않고 해서 그때 이제 미니멈 값, 아까 처음에 18 나왔고 그 다음에 27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7이 있던, 즉 POS 0번지, POS 값 요거 0번지에다 100을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2회전이 끝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를 해봐요. 항상 매 회전마다 다시 처음부터 비교해요. 알겠죠? 자, 비교해서 작으니까 여기 63이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가 더 작네? 그러면 여기 4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POS에 이제 2가 또 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아니고. 됐죠? 그러면 이제 작은 값, 처음에 18 나왔고, 그 다음에 27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4 나오고, 그 다음에 이 POS가 기억하고 있는 아래 두 번째, 아래 2번지, 거기에 이제 또 100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자, 일단 전체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찾고, 그 위치에 다음에는 검색이 되지 않도록 100이라는 숫자를 넣고, 2회전에서 또 전체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찾고, 그 위치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또 3회전일 때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찾고 그 위치에 1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일러드렸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서 자, I, 그 다음에 미니멈, 그 다음에 J, POS라고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0으로 초기화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의 용도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은 해줬지만 문제에서 처리 조건에서 자, 일단 I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I가 0으로 초기값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J는 해서 어떤 값을 넣는데 자, 여기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여기 미니멈의 값을 0으로 줬는데 사실 이런 과정은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의미 없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0으로 줬지만 미니멈의 값을 다시 뭘로 넣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를 넣기 위해서는 이 미니멈에 뭐 해야 돼요? 미니멈의 큰 값을 이렇게 기억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초기화를 줘야 하잖아요. 그죠? 100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을 답항복에서 찾아보면 10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작으면 기억을 하죠. 알았죠? 만약에 미니멈 값을 0으로 줬다면 이 작은 값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이 과정은 의미 없는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J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까지 J는 0으로 줬고요.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J가 7보다 했는데, 자, yes인 경우는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o인 경우는 비교하는 과정이잖아요. 미니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자, J가 지금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이라고 보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면 모르겠고, 일단. 자, 그래서 내려와서, J가 0이니까, J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미니멈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미니멈보다 더 작다면, yes, 그러면, 아래 J를 어디에다 넣어요. 그리고 POS 값에 뭐를 기억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J를 하는데, 자, 미니멈하고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얘랑 비교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보다 여기가 처음에 100이었는데 비교해서 얘보다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얘가 더 작다면 어떻게 해야죠? 얘를 기억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오는 동안 기억하는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자, 아래 J를 어딘가 넣네요. 바로 이 부분이 미니멈에 기억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미니멈에 아래 J를 넣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미니멈과 뭐하고 비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래 J번째와 비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래 J번째와 미니멈하고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아래 J가 작으니까 아래 J를 미니멈에다가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비교하고 하는 때 배열의 첨자를 J를 쓴 거예요. 여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내용은 아래 J와 미니멈과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아래 J가 작다면 아래 J를 미니멈에 기억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알았죠? 자, 그리고 이 POS는 그랬는데,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미니멈의 기억이 될 때, 그때 이 아래 위치를 POS에다 기억을 시켜주자 그랬죠? 그 과정이에요, 여기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위치는 지금 J라는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불러올 건데, 여기다 기억할 건 그래서 뭐예요? 자, 0번지의 값이 넣어졌다면 그 위치가 0번지. 이걸 기억해주고, 1번지 값이 만약에 여기 넣어졌다면 그 위치, 1을 기억해주고, 만약에 2번지 값이 기억이 됐다면 그 위치 2를 여기다 기억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J의 J, 배열의 첨자, 아래 배열의 첨자였던 J. 알겠어요?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POS에 이 최소값이 저장이 될 때의 그 위치를
POS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J는 J 플러스 1을 하면, 자, 지금 J가 0이었는데 하나를 더하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첫 번째 값과 비교가 되는 거죠. 아직 작으니까.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27이 들어있고, 여기는 0번지가 들어있을 텐데, 어때요? 이 조건을 만족하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J는 J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과 비교해서 작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또 바로 내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J는 J 플러스 1에서 5가 됐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5가 7보다 작냐 해서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 5번지. 자, 요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여기 작네? 그러면 여기 미니멈에 18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그 위치 J 요거를 여기에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반복이 돼서 순환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J는 J 플러스 1을 해서 여기가 7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제 7번째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래 7번째. 자, 그래서 작냐 그래서 아니니까 건너뛰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J는 J 플러스를 하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7번째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서 J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제 끝난 겁니다. 한 회전이. 자, 그러면서 뭔가 출력을 합니다. 됐죠? 뭔가 출력을 해요. 여기서 출력하는 건 뭐예요? 미니멈에 있는 값. 요거를 출력하기도 하지만, 미니멈. 그런데 문제 보기에는 미니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없어요. 물론 여기 미니멈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기 번호가 아까 여기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나? 4번이었나요? 4번이었다면 똑같은 값이 들어가려면 번호 수가 같아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4번이었고 여기는 6번이란 얘기는 똑같은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값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가 번호가 4번이었다면 여기도 문항 번호가 4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요와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아까 POS에 가장 적은 값의 위치 기억을 해줬죠. 그죠? 아까 여기가 18이었을 때 그 18이 들어있는 이 5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져 있었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아래 POS는 지금 5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아예 아래 5번째 값을 출력을 해라 이거죠. 이 위치는 항상 변할 거니까요. 가장 적은 값의 위치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아래 POS 번째에다가 100을 넣어라. 자, POS는 지금 5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래 5번째에다 100을 넣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또 이제 2회전에서 비교할 때 얘가 적은 값으로 찾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i는 i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i의 역할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i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보세요. 여기 0이었고요. 다른 데 없다가, 이제 i는 i 플러스 이제 1이에요, 여기가. 그죠? 다른 데에서는 뭐, i에 대한 어떤 내용 없고요. 언급된 내용이 없고, 여기서 한 번 언급했어요. 다 끝나고 1회전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한 회전 1회전이 끝나고 자, 그래서 여기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i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2회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100이 들어갔고 또 전체 중에서 또 작은 값을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보세요. 자, J는 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미니멈의 값을 다시 100으로 초기화를 다시 해줍니다. 여기 아까 18이 있었는데 다시 10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J가 7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빠져나올 때 여기 8때 빠져나왔잖아요. J가 8일 때. 반복해서 J는 J 플러스 1에서 8일 때 빠져나왔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오자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또 빠져나오겠네? 그리고 또 밑에서 내려올 때 다시 아래 J와 미니멈하고 비교하는데 여기 다시 처음부터 비교해야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반복할 때 이 J 값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0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야 여기서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2회전일 때 다시 처음부터 여기 첫 번째 값 가장 적은 값 구하고 다시 2회전일 때 어때요? 다시 처음부터 또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아래 위치가 즉 J가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야 여기서 아래 J를 불러오게 되면 0번지 값이 불러와지는 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2회전이 반복이 됩니다. 응? 그러면 이제 2회전을 수행하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값, 요거죠, 이제. 요거 찾아지고, 그거의 위치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의 위치, 요거 이제 끝나면서 출력해 주고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있던 값 100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에서 다시 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i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전체 반복이 되는 회전수를 나타내더라. 회전수 i가. 자, J는 뭐냐면 J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할 때 이 배열의 첨자였고요. J는 i는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할 때 이 전체의 한 회전. 그래서 한 회전에 하면서 적은 값 찾았으면 그 다음에 또 이 전체를 비교를 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 회전수의 전체 회전수 i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자, 이 문제는 다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가 뭐 하는 건지, 자, 요거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J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2회전일 때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가 비교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러한 내용들. 알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문제를 풀고 해서 꼭 이 문제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내용 쭉 봤는데요. 다소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강의 시간이 좀 길기는 했지만 분할을 해서라도 나눠서라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